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기회 김광일의 정탐. 정치부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탐 뭘 정탐하고 오셨나 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정책 탐구의 준말이에요. 예.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의 정책을 탐구하는 좋은 코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야 양당에서 내걸고 있는 그 군인 월급 200만 원 공약 그 배경과 현실성을 좀 꼼꼼히 들여다봤다고요. 예. 군인 정확히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에 홍준표 의원이 헛소리라고 했거든요. 청년의 꿈이라는 그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글자. 거기서 그러니까 누가 공약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6글자로 그 공약 헛소리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현실성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청년이 이제 이 공약은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또 홍준표 의원이 차라리 모병제를 공약하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입장을 들어보려고 어제 홍준표 의원한테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홍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은 문제예요. 예. 굉장히 관심 많은 문제라 하나하나 좀 차근히 짚어보고 싶은데 우선 200만 원 공약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진짜 뭐 이대남 표심 자극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는데 오히려 좀 액수가 파격적이어서 그렇지 이런 요구 내지 희망 사항은 그 물밑에서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사회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첫째, 보상에 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분단 국가에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희생이 좀 강조됐었잖아요. 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방 예산 소득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네. 거기에 걸맞게 달라 병사들 사이에선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요. 인구 절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로 징집 대상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장교, 부사관을 빼고 지난해 병으로 입대한 인원이 2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재작년에 입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 고참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안팎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그러면은 이 인원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30만 명을 채울 수 있는 게 네. 이제 8년 남았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어. 8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병 기피하는 문제라도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봉급이라도 좀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나마 기피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이라도 좀 예.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젠더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 7년 전부터 이제 페미니즘이 부각이 되면서 네. 그 반동으로 국방 의무는 왜 남자만 져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여성까지 징집하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처우라도 좀 개선하자. 그러면 전역할 때 사회 진출 자금이라도 모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제 구체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남 공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캐스팅 보터로 계속 떠올랐잖아요. 네. 이대남이. 이들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배경은 그러한데 이제 봉급 인상이 그걸 좀 못 따라간 거잖아요. 예, 그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선순위 문제겠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무기, 장비 현대화에 쓰느냐 아니면 그 병사들을 챙겨주느냐 중에서 전자를 택했던 겁니다. 그렇죠.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네. 군이 지금의 조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일부러 쉬쉬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을 그 병사들 월급을 올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병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면 결국에는 군이 지금의 조직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테니 사전에 이런 걸 이슈가 불거지지 않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예 이슈화를 막았던 거 아니냐 그런 말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군 조직을 어떤 좀 그 기득권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국방부보다는 그동안 보면 정권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지금 봉급? 그거는 인사혁신처 규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병장 기준으로 그 2002년엔 21,900원이었는데요.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를 3배 이상 올렸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33%, 박근혜 정부가 67%를 올렸고요. 이걸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67만 원, 뭐 7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2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그때를 좀 잠깐 짚어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0만 원 올리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5% 올리겠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최저임금의 50%, 4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후보들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럴까요? 사병봉급을 현 20만 원에서 임기 내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게 꼭 노동의 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5%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분들 중에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지킨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병장 기준 70만 원 가까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선, 현재 대선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보면요. 이거보다 더 올리자는 거거든요. 더 올리자는 거죠. 더. 예. 최근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핵심이 취임 후 즉시 2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병계급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 수준, 네. 즉 200만 원 이상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2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2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5조 1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5조 원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선대본부에서 짜내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 지금 5조 1천억 원을 짜내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네. 피복비랑 식비 등 생필품을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복비랑 식비가 지금은 그러니까 공짜인 건데 요거를 그럼 병사들이 월급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내는 방식? 예. 그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다뤄졌던 의견이거든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질의하고 서욱 국방장관이 답변했던 국방위 상임위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 생필품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산 범위가 이제 3조 9천억에서 그 안에 이제 병사들한테서 들어가는 피복비라든가 그 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개인 공제가 되면서 하는 것도 한번 그 구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욱 장관이 그 구조도 괜찮은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이후에 네네. 국방부가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 계산했던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네. 그 피복비가 옷값 그리고 밥값을 다 더하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수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5천억 원 정도 그럼 더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5조 1천억에서 1조 6천억 빼면 3조 5천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내에서 또 거론이 되는 게 월급 200만 원을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 같은 게 방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지금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선기획 정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금 월급 2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지금 작년 12월 2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즉시는 아니고 임기 말인 2027년까지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이를 좀 따져보자면 국민의힘은 2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200만 원이 되게끔 최소 200만 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민주당은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이면 그 아래는 더 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요. 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공약이 쌍포퓰리즘이다. 어제 제가 이태규 의원 인터뷰했는데 이제 쌍포라고 하시더라고요. 쌍포퓰리즘. 말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병사 월급이 부사관 월급보다도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부사관, 장교, 장군 다 올려줄 거냐? 줄줄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맞춰주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안철수 후보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바라본 거겠죠. 30년까지
초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봉을 30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 심상정 후보는 그러니까 조금 기간은 있어요. 2030년까지인데 300만 원. 예. 와, 초봉 300만 원? 그러니까 2등병 300만 원, 병장은 더 높아지는 걸 이제 공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군대 가서 돈 쓸 일 별로 없잖아요. 바깥 그렇죠. 세계보다는. 네. 그럼 돈 꽤 모아가지고 목돈 마련해갖고 나간다는 거네요. 사회 진출 자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 듣기 좋죠. 이제 군대 가야 될 분들 다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의원 말처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홍준표 의원 말대로 이게 지금 헛소리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도 하고 또 잘 들어보면은 모병제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할 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저기 국방, 안보, 뭐 병역 관련 전문가들 한 10명 가까이 좀 그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네. 대부분은 이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마 근데 사실 전문가뿐 아니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야 200만 원, 300만 원 당장 되기는 어렵다라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뭐 당장 이걸 하려면 국방 그러니까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이걸 먼저 한다고 한다면 뭐 전투기를 팔거나 전투기를 뭐 도입하려는 걸 뭐 일부 취소를 하거나 그렇죠. 뭐 어떤 그 무기 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조금은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텐데 고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들의 얘기였고요. 물론 이제 국방 시스템 자체를 좀 현대화하는 과정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맞물려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파이 자체를 키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 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순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 병력으로 8년 더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일단 8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선순위에서 그 닥쳐서는 모병제 얘기가 나올 만큼 절실해지면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게 어떻게 선거 전에 공약이 더 구체화되나요? 일단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각 당의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현실화 가능하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발표하겠냐? 계속 저희가 따져 물으니까 당선이 될 경우에 인수위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아꼈습니다. 김광일 기자의 정탐 결과 실현 가능성 크지 않다. 땅땅 뭐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팩트 체크팀과 같이 CBS 팩트 체크팀과 같이 취재했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